자, 먼저 첫 번째로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에코프로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45만 원이고, 예, 네, 비중은 한 30% 정도예요. 네. 매수가 45만 원에 30% 정도 비중이십니다. 예, 에코프로가 82만 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54만 4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 매수가 위에서 수익 누리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예. 요번에 그렇게 대표자께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래서 어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도 이런 좀 악재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 임원진 쪽에 그 매도 이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혹시 고민이신가요? 예, 가라 때도 좀 길게 가지 갈라 그러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형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이끄는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이제 리포트를 봤을 때 항상 이제 한 2, 30만 원대 정도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목표가로 가면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웬걸 에코프로가 정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죠. 올해 2차 전지 쪽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이 에코프로의 상승으로 또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유동성도 폭발해주면서 에코프로가 정말 이제 3, 40만 원 정도만 해도 많이 올라왔다 싶었을 텐데 82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 초반대에서 있었던 종목인데 8배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큰 상승이 이제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이러한 종목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잠시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러한 양상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제 좋은 종목이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주요 전략 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2차 전지 쪽에 인프라를 또 계속해서 늘려 나갈 거고 에코프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갈 때는 그만큼 또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80만 원대 같은 구간에서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이제 악재, 이 전 회장의 추가적인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이러한 혐의가 이제 또 실형으로 확정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현재 단가가 54만 원이잖아요. 54만 원이면 사실 이때 들어갔던 투자자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다 수익권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애초에 저점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 다 수익권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의 구간이고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4만 원 구간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재를 더욱더 반영을 해서 60일선 구간을 이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단가가 적정 지지 단가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어떤 단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에코프로는 사실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올라갈 준비를 해줘야죠. 올라갈 준비는 무엇이냐? 앞선 구간처럼 이렇게 수급이 한 번에 밀어 넣어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고 유동성이 폭발한다라는 거니까 이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사실 고점에서 이 정도 구간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수익권이시기는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들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라면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한 차례 정도는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지지를 해주고 다시 고개를 끌어올려줄 때 저는 그때 접근을 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악재 반영 구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 주어야 되고 수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그대로 또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이 단가 54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볼 것 같고요. 만약에 53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점 잡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집입을 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단기 매물 형성된 구간이 65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5만 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내드렸던 1차, 2차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눌리면서 눌린 매수 기회를 줄 거니까 눌렸을 때는 또 다시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로 또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또 신고가를 형성하러 간다는 거니까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악재 반영 구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 이탈했을 때는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향후에 올라갈 준비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구간 지켜주면 반등 나왔을 때는 이 정도 단가에서 대응을 해야지. 이러한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 이동채 회장이 그러니까 그 수주 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라는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게 이게 앞으로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저는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또 기대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악재가 나왔었는데 악재 다 무시하고 상승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악재에 민감해지고 힘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꺾여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 거죠. 다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오너 리스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중요한 건데, 에코프로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올라갔다가 한 차례 또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쉬고 다시 한번 힘 모아가고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거칠 거라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잠시 심호흡하고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시청자님께서도 같이 이 심호흡하는 구간을 어느 정도 잘 현명하게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사상 최고가 두 번째 봉 나왔을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음봉이 연이어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쉽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 과열 이후에 쌍봉을 그렸고요. 지금 바닥 확인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할 채비를 하는 시기는 맞지만 지지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53만 원을 이탈한다면 정리 이후 다시 접근을 하고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 단기 65만 원, 2차 75만 원 선 설정합니다.